오늘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셔서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나 좀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오늘 코스피가 0.7%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1.8%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많이 올라온 편이다라고 말하긴 힘든데 어쨌든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장 초반과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밑으로 많이 밀려있던 이 주가가 아래꼬리 달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봉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여기서 꼬리 없는 음봉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꼬리 없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와 오늘이 조정의 끝자락 같아요. 조정의 거의 이제 끄트머리, 거의 뭐 종점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300포인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래도 조정폭 자체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충분히 빠졌다라고 볼 만한 단계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혹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신문 일면에 뭐 코스피 2300 붕괴가 되었네, 뭐 무너졌네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 사실 신문 일면에 지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거의 끝자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도 과거에 보시면요, 2021년 6월달 언저리죠. 요 언저리에는요, 이제 지수가 고점을 뚫었다, 뭐 3,300 간다, 3,300을 돌파했다, 요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뚫었네 만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보통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때는 이제는 3,300 뚫었다, 더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은 더 내려갈 것 같다, 뭐 더 무너진다, 2,100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나오면서 뉴스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 일면에 대한 어떤 지표를 좀 보는 편입니다. 신문 일면에 지수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가 조정의 끝자락이 되든 상승의 끝자락이 되든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와 통계를 따라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거의 조정의 끝자락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매수에 좀 임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2023년 10월쯤 되어 있는 요 시기 때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나오는 게 역시 뭐 주도주가 나와서 생긴다라는 느낌보다는 개별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은 내년 초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올 초부터 올해 2023년 들어오자 말자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강한 상승이 나오긴 힘들다. 기껏 해봐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수준의 흐름밖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 여력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이 될 건가 하면은 2300 여기를 지지받는 모습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럼 오늘 매수를 꼭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종목은 오늘 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오늘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총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오늘 할 이유가 있을까 하면요. 사실 오늘 해서 유리한 종목보다는 다음 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반부터 해서 중반까지 월화수죠. 월화수 동안 여기 2300을 깨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흐름이 나온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반등이 조금 이어져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반등이 조금 위로 많이 올라오면서 2400까지 올라간다거나 그런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다시 빠져준다면 쌍바닥 대 추가하면서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 들어가면은 주가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막 밀려 내려가니까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살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왕 살 거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갈 거면 화끈하게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화끈하게 내려가 준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요. 특징이 뭐냐면 현금이 없는 분들도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조정장에서 내 종목이 빠져내려간다면요. 조정받기 전까지 거의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정받기 전에 주가까지 거의 다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종목이 2,000원에 샀는데 1,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정이 들어가더니 지수가 빠지더니 막 700원, 600원까지 빠졌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 거의 대부분 주가 회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요. 지금의 이 손실률에서 팔아낼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률은 다시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나면은 그때 팔아내자라는 거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수는 올라가기만 한 적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언제나 주가는 떨어졌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떨어질 때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요. 다시 안 올라올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다시 안 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려갈 때 손실 났을 때 손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가 이 종목이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할 때 코스피가 이 1980년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8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 지수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늘 반복을 하고 있는데 늘 떨어질 때마다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안 올라갈 것처럼 지금 이거라도 건져야 돼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더라는 거죠. 40년, 또 5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굴레를 우리가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도 날이 추워지고 있지만 겨울이 오고 나면 또 다시 또 따뜻해지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겠죠. 근데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는 지구 종말이다, 빙하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내려가면 어차피 올라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할 겁니다. 주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행동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는 그냥 굳건히 버티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서두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죠. 추가 매수는 쓸데없이 해가지고 이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추가 매수는 오히려 쓸데없이 내가 너무 섣부르게 해가지고 독이 되는 경우들만 많지 섣부르게 해가지고 도움이 됐던 경우들은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경우에 아마 100번 중에 한두 번 말고는 거의 다 내가 괜히 추가 매수해서 비중만 많아지고 매수가만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주식 계좌는 덮으세요. 그냥 계좌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주말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닥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길 타이밍이다. 지금 주식을 보면서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인생을 그냥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운동을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여흥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즐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봐드릴 거니까요. 지금 시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만약에 끝자락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계좌 수익률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상담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으면서 저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LG 생활건강요. LG 생활건강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48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저랑 통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없으신가요? 했는데요. 네. 예. LG 생활건강은 제가 상담 들어올 때마다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거는 장기로 아주 멀리 보고 가져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별로 좋은 기업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로 따진다면은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낫고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또 다른 기업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들 놔둬놓고 이렇게 화장품이니까 대충 이거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이 안 좋다 해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의 뭐 하락의 끝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도 보면은 실적이 안 좋다, 전년 대비 실적 안 좋고 해서 지금 많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 메리트, 뭐 KB, 뭐 삼성, 한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낮췄어요. 근데 목표가를 전부 다 이렇게 낮췄던 상황들이 뭐 매 순간마다 있어요.
있어요. 매년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의 목표가를 낮추고 막 목표가를 올리고 그래요. 근데 증권사가 저런 거 목표가를 막 낮추고 올렸을 때 적중률이 17%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낮췄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100번 중에는 거의 뭐 83번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뭐 높였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17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의 예상대로 가는 경우들이 목표가 제시한 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지 보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목표가를 낮추고 높이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00번 중에 83번을 틀리는데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잘 안 믿습니다. 예, 전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권사에서 저런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들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검색을 해보면 돼요. 뉴스에다가 목표가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LG생활 건강도 지금은 목표가를 좀 낮췄지만요. 최근에 목표가를 뭐 올렸던 시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목표 주가들이 바뀌어 나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목표가를 올렸는가 봤더니 9월 21일에는요. NH부터 해서 대신증권까지 키움증권까지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또 그전에는 7월 달에는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면요. 9월은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목표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올렸다는 거예요. 올리니까 주가가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과거에 또 2022년도에는 또 어땠을까 하면요. 똑같아요. 2022년도에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목표가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라서 매매를 한다면요. 반드시 손해보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표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목표가 낮췄을 때가 더 기회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목표가 낮추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시기는 지금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목표가를 그냥 줄줄줄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칼날이다 보니까는 목표가만 낮췄을 뿐이지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물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두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공포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는 내가 팔면 누군가는 산다예요. 누가 사지 않으면 내가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결국 여기서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거죠. 목표가도 낮추고 안 좋다고 하고 실적도 안 좋았는데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건 개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미들은 그럴 배짱도 그럴 어떤 그런 아량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 용기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사는 게 거의 세력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언저리부터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잡을 거라고 보는 거지 잡았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굳이 섣불리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띡 빠졌다고 해가지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하수들의 행동이고요. 빠진 다음에 횡보하는 걸 보고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조금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자리 잡는 걸 충분히 기다려라. LG생활건강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템포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돼요. 이런 거는 기업을 투자하셨으면 한 2,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템포들도 굉장히 느려요. 다른 것만 하루 만에 추가 매수해야 되고 하루 만에 팔아내야 되고 한다면요. 이 종목을 한 몇 개월 걸려요. 막 길게는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는 데까지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30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쯤에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이 바닥쯤에서 바닥 잡는 것을 충분히 지켜보아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한 12월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달 정도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스쿼트 홀딩스요. 어떤 거요? 50만 원 5% 들어갔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50만 원 5%인데 무슨 뭐라고요? 50만 원에 5%예요. 아, 포스코홀딩스인가요? 네. 네,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떻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샀죠. 이 50만 원의 포스코홀딩스를 이렇게나 많이 샀다, 많이는 안 샀는데 비싸게 샀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급할 수밖에 없는 매매를 했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물려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내렸다고 썼대요. 많이 내렸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76만 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 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저쪽에 15만 원까지 내려갔던 게 75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죠. 제 눈엔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던 요게 7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50만 원까지 내려가도 제 눈에 비싸 보여요.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에 요즘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 하면요. 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데는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비싸게 사면 7,000원 정도 뭐 이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한 그 정도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계란 파동이 일어나면서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싸요, 안 비싸요? 네, 그렇죠. 비싸죠. 근데 우리가 7천원에 사 먹던 것을 10만 원에 사 먹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 먹고 싶나요? 안 사 먹고 싶나요? 안 사지. 안 사 먹고 싶어요. 근데 10만 원 했던 그 계란 가격이 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싸니까 사 먹을 겁니까? 네, 그렇죠. 싸니까 사 먹을 거예요. 우와, 10만 원보단 싸다 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지금 이거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저 위에 올라갔던 것만 보니까 76만 원만 보니까 여기가 싸다고 느껴가지고 사셨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까지 비싸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는 이 기업이 당연히 좋아진 기업은 맞고요. 아주 괜찮아진 기업은 맞아요. 뭐 매출도 뭐 2배, 3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영업이익도 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0% 성장을 한 것 같다고요. 근데 주가는 그거보다 많이 올라간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25만 원대가 평균가라 하더라도요. 지금 주가는 50만 원대면은 거의 2배 올라갔습니다. 매출은 2배도 안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2배가 안 갔는데 주가만 어떻게 됐다고요? 2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올라갔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직까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난 기업은 아닙니다.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포스코도 지금 생태계를 구축해가지고 여전히 뭐 리튬 사업이라든가 뭐 2차전지 사업 이런 쪽으로도 뛰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는 갈 수 있겠지만 요즘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계속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조정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훈풍이 들어가지고 다시 급등이 나올 때까지는요. 얘는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들면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정쩡한 50만 원대 들어가셨으니까 당연히 물리는 게 맞고요. 지금 이게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우리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있던 전고점에서 보통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사실 50만 원대에서 한 6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반등 나가면 최소로 5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을 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가면은 정리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차트를 좀 보면서 이게 비싼지 싼지를 조금 분석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도요? 올라가면. 예, 그렇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에코플라스틱이요. 에코 플라스틱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520원이요. 4,520원. 네. 비중은요? 한 40% 돼요. 40%네요. 매수하신 지 네. 좀 되셨겠네요. 예, 오래돼가지고요. 한 6,000원 이하, 한 5,800원인가 700원 요 정도에서 사가지고요. 물 타서 추가 매수해서 떨어질- 이만큼 낮춘 거예요? 예, 추가로 해서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진 것 치고는 추가 매수를 되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위쪽에서 비중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예. 위에서 비중이 많아가지고 매수가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거든요. 4,500원까지. 네. 근데 예. 시청자님은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고 밑에서 좀 과감하게 예. 추가 매수를 좀 비중을 많이 예. 실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기업이- 원래 투자 매수의 그러니까 추가 매수의 거의 정석입니다. 되게 잘하신 네.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네. 절묘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안타까운 네. 거는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급등 왜 나올 때 이제 그러냐면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많아졌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네. 된다면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처치곤란이 돼버린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도 잘 낮아졌고 매수가 이상까지 잘 올라왔고 수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수익권으로 이렇게 네, 올라와 있는 약수익 상태에서 됐어요. 저는 예.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예.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시되 얘는 다시 한 번 더 3,700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그래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결국은 예, 올라갔다가 예. 빠져내려갔다가 횡보라거나 밑에서 다시 네. 머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상승 만났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지구 끝까지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저는 분할 매도하는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던 돈들은 좀 회수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중에 절반만 회수하자. 일단 절반 정도는 약수익권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자동차 부품주예요, 얘가. 요즘에 자동차 예, 예. 산업이 현대차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고
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수소차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얘가 아마 그런 데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3,700원대 또는 4,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지금 절반 파신 물량을 나중에 또 사면 매수가가 또 떨어지고 비중은 또 네.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또 네.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때 잘 네. 팔고 내려갈 때 사는 네. 형태로 대응을 해보자. 요거 지금 올라오는 상승은 제가 봤을 때 5,000원에서 한 5,200원까지 올라가면 바로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도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시면은요. 절반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나머지로 만약에 5,500원이나 5,700원까지 올라가 준다면 전량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는 형태로 투자하시는 걸 네.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면은요. 네, 그렇게 전략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날 네. 추가상 그거 유상증자 받으려고 네. 그러거든요. 유상증자는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하시려면 받는 게 좋은데요. 유상증자는 장기 투자 계획이 없으면 안 받는 게 좋아요. 그거는 시청자님 이제 투자 그러니까요. 여력이라던가 투자 계획이라던가 자금의 네. 성격에 따라서 제가 조언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기업을 주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한 2년, 3년 가져가 볼래라고 하면 받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 지금 수익 날 때 빨리 정리하시고 나가는 게 가장 예, 좋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 보고 나중에 어떻게 자리 잡는가 보고 네.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창원과 천안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창원이죠. 창원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나서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축구센터에서 역시나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2023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2023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갈피를 못 잡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 전망을 지금 말씀드리러 갈 거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창원과 천안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2023년이 얼마 안 남아서 창원이나 천안은 아마 올해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들도 저희가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창원과 천안은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다면 2024년을 같이 준비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내년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노입니다. 뷰노를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일단은 기다렸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주가가 별로 반갑지 않고 종목이 별로 반갑지가 않네요. 일단 오늘 고점에서 5% 손절하고 더 해야 되나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손절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물론 50%나 비중을 실었다면 줄이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유리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을 처음부터 이렇게 50%나 들어가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추가 매수하려고 하니까 비중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고 뷰노 이거 답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뷰노 같은 경우도 보면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 그러면 의료기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 쪽으로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AI 관련 테마가 나올 때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실적은 전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뷰노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AI 테마라든지 의료기기 테마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들이 요즘 움직이곤 있습니다. 특히나 AI도 오늘 AI 관련주 중에서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거지만 교육 관련주가 좋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교육 관련주가 급등 나오죠. 뷰노 살 바엔 교육이 낫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져내려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테마가 다 살아있는 테마거든요. 의료기기 테마도 살아있는 테마죠.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라고 하고 뭐 지방에 의대 또 만든다 하면은 의료기기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런 거 플러스해서 AI 산업도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함부로 손절하기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호재에 휘말려가지고는 내가 팔았더니 급등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는 비중을 이렇게 많이 안 사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산 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다, 패착이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50%를 많으시지만은 손절하기에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AI랑 의료기기 테마가 살아있는 한 일단 23,000원에서 26,000원 요 사이쯤에서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슈팅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슈팅 올라왔을 때 반드시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본전에서 비중부터 줄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본전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리스크가 커요. 지금 이렇게 비중 50%나 들어가기에는 좋은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비중이 일단 가장 큰 실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은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다. 테만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튀어 오를 때 정리하는 걸 보고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투자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삼성출판사입니다. 21,000원대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21,120원대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매수가에 걸어놨는데 안 오고 떨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그냥 거의 말장난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끌어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왜 말장난이 되냐면요. 길게 보고 가져간다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가져가지 않으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정말 미지수죠. 왜냐? 기간을 어디로 잡느냐요. 내일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월요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10년 안에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건 올라갈 것 같아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장난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은 저는 보통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 놓쳤다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출판사가 오늘 올라오게 되거나 어제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예전에 핑크퐁, 아기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면 돼요. 아기상어 때문에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키즈 부문 1위로 뭐 베베핀 만든 삼성출판사가 뭐 강하게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키즈 테마가 요즘에 또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키즈 테마들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사실상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요즘에 저출산 이야기라든가 온라인 교육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애들 교육이라든가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테마 저출산 테마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테마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당장에 얘는 탈출하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요. 이 일시적인 상승은 21,000원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있는 지금 저는 상승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결국 오늘 매도했어야 되는 자리를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는 일이 또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거 테마성으로 본다면 내년 총선 전까지는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탈출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를 21,000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가를 내가 낮춰가지고 좀 더 아래쪽을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2,000원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4,000원 이하로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가능한 기업인 것 같다. 추가 매수 대응해서 매수가 낮추고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도 안 하신 게 조금 아쉽네요. 매도를 좀 했다면 꼭 21,120원 그렇게 매수가만 생각을 하고 노리니까 그렇지 올라갈 때 얘가 안 올라간다 싶을 때 2만 원대 넘어갔을 때부터 매도할 수만 있었다면은 손실 크지 않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강조하지만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라던가 마인드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전부 다 본전 욕심 때문에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질병처럼 완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굳게 먹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다음 반등 때 탈출하는 것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다날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날을 지금 기존 금액만큼 추가 매수해가지고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6,200원, 6,4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요 기업도 지금 실적이 조금 나빠진 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결제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 결제는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성 자체는 꽤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너무 과거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과한 거품은 과한 급락을 만들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막걸리라던가 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콜라 같은 거. 정량이 들어가 있을 때요. 350ml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콜라에 350ml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걸 흔들고 난 다음에 열면 거품이 빵 하고 터지겠죠. 그죠? 엄청난 거품이 나올 겁니다. 거품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보면 반도 안 남아 있어요. 왜? 거품도 어쨌든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있던 주가를요. 흔들어가지고 거품 빵 터트려버리면요. 원래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원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과한 급등 뒤에는 과한 급락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이거를 약간 한 구절로 만들게 된다면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항상 같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먼저 왔으니까 급락이 먼저 뒤에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급등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락과 급등은 같이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쨌든 얘는 과한 급등 이후에 과한 급락을 통해서 2019년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주가, 2016년, 17년보다도 못한 주가로 내려가 있는데요. 과거의 기업의 상징, 기업성보다도요. 지금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거는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8년 때보다 영업이익이 거의 뭐 지금 한 70% 이상, 80% 이상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업성보다는 지금이 좋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얘는 제가 봤을 땐 8,000원대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기업인 거죠. 대신 과하게 땡겼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왔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6,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6,400원대 사가지고 물려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살짝 반등의 기미가 보여지면서 하락이 좀 멈춰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00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쯤에서 자리를 만약에 이건 좀 오래 걸렸잖아요. 내려가는 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한 두어 달 내지 세 달 정도 버텨준다면 저는 그때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 낮추고 그 다음 상승 노려서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올라오게 된다면은 최소 5,000원대까지는 그냥 가볍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을 목표가로 잡는다면은 매수가를 5,000원 이하로 낮추면 낮출수록 수익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3,000원대 추가 매수한다면은 매수가는 아마 4,000원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잘못된 투자, 과한 고평가 뒤 이후에 내려오는 과한 저평가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팔아낸다는 느낌보다는 들고 간다. 그리고 더 산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00원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캠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캠시스 1,67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1,67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조언을 부탁드린다 16%다라고 하셨는데
캠시스라는 이 기업이요. 좋다라면 좋고 나쁘다면 나빠요. 이게 여러 가지 안 엮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용 막 카메라 모듈, 생체 보안 인식,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 기업이 그런 거 치고는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들의 성장이 눈부시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테마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드론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요. 테마는 분명 살아 있고 주가가 과하게 빠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요, 사실 조금 고생을 할 각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고점이 낮아졌다는 점과 저점을 깼다라는 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만약 지금에 형성되고 있는 저점이 1,300원짜리인 것 같은데요. 1,300원짜리 라인이 이거 깨지게 된다면은 조금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기적인 이슈로 만약에 급등 나올 때 팔아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1,600원에 사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샀다는 거예요. 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던가 올라와 있는 요 현재 자리, 제가 지금 화살표한 자리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은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급등 나오네?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좀 돈 좀 더 벌지 않을까? 우와 5% 10% 더 벌겠다. 우와 씨 단타 치러 가야지 하다가 몰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기 투자를 제가 권유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단타 치다가 물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 쳤으면은 손절도 잘해야 됐고 대응도 잘해야 됐지만 그것도 못했는데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되는 분이 이런 매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 방식을 바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억울하겠지만 어차피 물린 김에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만 배운다 하더라도 저는 물려있는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익 내서 나오는 것을 노려보자. 일단 저는 1,000원까지 밀리는 것을 각오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1,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데 1,000원까지 내려간다고 이 기업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000원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절호의 찬스, 오히려 싼 가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안 내려간다면 아마 1,300원대의 지난 저점 자리이기도 하고 역대 저점이기 때문에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지를 받으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얘는 올라갈 때 2,500원대까지 다시 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조금 짭짤하게 챙겨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짧은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쓸데없는 손절을 하시거나 쓸데없이 본전에서 팔았는데 더 올라갈 때 아마 소갈이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전화로 한번 전환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녹십자 11만 7천 원에 15%예요. 11만 7천 원에 15%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가도 수익이 날 건지 좀 궁금해서 놨었거든요. 가져가서 수익 안 나는 종목은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가져가면 거의 대부분 다 수익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한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끝없이 가져가면 언젠간 수익이 나게 되어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면 사실 수익은 나요. 이걸 신경 많이 안 쓰고 묻어놓기만 하면은 언젠간 수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 녹십자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신 게 아니거든요. 주가의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요, 얘는 이렇게 까만 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가의 역대 흐름을 보면요, 1960년대, 1990년대 저게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점점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짜장면 가격이 예전에는 100원에서 한 300원 했는데 지금은 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쯤이 된 것처럼 뭔가 저점 단과 고점 단이 점점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싼 자리 사놨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이렇게 전화 상담 안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새 그냥 25만 30만 원까지 올라가서 수익이 날 기업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수익 안 나요. 왜냐하면 가져가면 수익 날까요? 또 빠졌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졌는데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이거 고민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요. 컵라면도 익을 때까지 놔둬놓고 TV 보고 있다 보면 아이고 불겠다 하고 먹잖아요. 그죠? 근데 컵라면 그거 보면서 들추면서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언제 익지? 언제 익나? 시간 보면서 있으면 시간 갈까 안 갈까요? 그 시간 되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녹십자라고 하는 종목을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장기 투자 계획을 아예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이 뭐냐? 안 보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보고 있으면은 조금 급등 나왔을 때 팔아버리게 되고요. 보고 있으면 조금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 많아지고 거기서 또 빠지면 무서워서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녹십자로 진짜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한 1년 동안 안 볼 계획과 안 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신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11만 7천 원 같으면 사봤자 한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4년, 5년 들고 가야 되는 걸 4, 5개월 들고 갔다고 지금 나 오래됐는데요 하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좀 더 사도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더 사는 것도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일수록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일주일 볼 기업이면은 뭐 이틀 뒤에 사줘야 되기도 하고 3일 뒤에 사줘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사줘야 될 기업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뒤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5년 뒤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 추가 매수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야 된다는 말인 거죠. 시청자님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거고 추가 매수했는데 또 빠지면 물려가지고 손절해야 됐나 싶을 거고 보면 볼수록 독이 됩니다. 보면 볼수록 독이 돼요. 이거는 그냥 명심하세요. 그냥 보면 볼수록 독이 되는데 시청자님이 현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그 전화 끊고 난다면 녹십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묻어놔 버릴 것 같고요. 만약에 현명하시지 못하다고 한다면 또 이거를 내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하면서 언젠간 추가하면서 그냥 결국 하게 돼요. 제가 하지 말아 해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요. 특히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이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도 매수가면 충분히 좋은 매수가고 가져가도 괜찮다 하지만 얘는 지금 떨어지는 것만 3년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떨어지는 것만 3년이 걸렸다고요. 지난번에 올라올 때 횡보하는 것도 1년이 걸리고요. 과거에 대부분 다 바닥에서 자리 잡는 게 1년 또는 길게 걸릴 때는 막 2년까지도 횡보하고 올라가는 잡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은 옆으로 갈 텐데 굳이 오늘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1, 2년 동안 이 가격에 계속 있을 텐데 굳이 오늘 추가 매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어차피 느린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느린 종목을 내가 왜 급하게 행동을 하냐는 거지. 달팽이 위에 올라타 놓고 왜 도착하냐 안 오냐. 지금 내가 지금 얘를 채찍을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왜 해요. 달팽이는 어차피 그래봤자 늦게 가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애초에 그런 종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 지금 종목을 잘못 잡았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종목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종목에 적응하면서 투자하신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저는 1년에서 2년 동안 여기서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좀 더 내려간다면 한 8만 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고 가져갔을 때 8만 원이 됐든 9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옆으로 가면서 이제 자리만 잡으면 돼요. 자리 잡는 게 1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하면서 해도 1년 동안 이 가격에 계속 있을 거니까 지루할까요? 행복할까요? 지루하죠. 네, 그럼 왜 한다고 오늘 추가하면서 합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 내년 이맘때 10월까지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안 봐야 돼. 네, 안 보고 있다가 내년 10월쯤 됐는데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있으면 다시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는 추가하면서 해도 될까요? 하면 우와, 1년 전에 그분이네요 하면서 제가 추가하면서 하라겠죠. 네. 얘는 그렇게 늦게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종목을 잡으셨고요. 그렇게 가져갔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고 상당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시기예요. 요즘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 많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시기라서 그런 거고 저는 이 기업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붐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빠르면 올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 빠르면요. 내년 한 초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도 얘는 그렇게 빨리빨리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자리 잡으면은 1년을 보고 가져갔는데 뭐 이번 달에 자리 잡아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을 보고 바닥 잡는 걸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는 1년 동안 안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다가 8만 원에서 이 1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만약에 한 100만 주 가까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1년 뒤에 할 게 아니라 그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죠. 신호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추가하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변화라는 것은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진 것 때문에 추가하면서 할 이유는 없다. 주가 떨어진 건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거래량이 발생이 되거나 장기간 횡보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어느 것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좋게 아. 좋은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은 잘 안 하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조선 부품주 태광을요. 네. 16,900원, 17,000원에 샀는데 네. 오랫동안 그 가격이 뭐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17,000원에서 변동이 없다고요? 좀 올라갔다가 네, 매수가랑 비중이 다시 한번요. 연- 17,000원이 얼마라고요? 4% 정도입니다. 4%. 한 5% 가까이 있는데. 비중은 많이 안 실으셨네요. 예. 네. 제가 보기엔 그 가격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보이거든요. 연초에 그 가격보다도 오히려 연초에요? 떨어진 것 같아요. 연초 가격보다도 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초 가격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좋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 기분이 안 나쁘니까 네. 내가 전화를 과거에 드린 거 아닙니까? 6,000원대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6,000원대 뭐 여기서 12,000원대 횡보했던 시간이 15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4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 아래쪽에서 거의 근 8년을 갖다가 여기 아래쪽에서 머물렀거든요. 그 가격에 대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입니다. 시청자님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가지고는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런 자리가 별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기를 시청자님은 지금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공감을 해드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태광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플랜트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부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수주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이렇게 조선 쪽이 앞으로 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올 초 정도쯤이 돼요. 그때 얘가 바닥에서 이제 시세를 내면서 영업이익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세를 내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승에서는 3파가 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가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락 3파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파동 이론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파동 이론에도 오래 묵은 그런 캐캐 묵은 파동 이론에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올라가고 나면 하락 3파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하락 3파를 잡고 계시는 거고요. 주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올라갔을 땐 모두가 좋다고 그랬어요. 5G 좋다고 할 때도 대박이었고요. 근데도 지금 그 가격보다도 한참을 박살나 있는 게 5G입니다. 뭐 예전에 이렇게 신라젠이라던가 신약 개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붐 2017년에 급등 나왔던 기업들도 그때는 한참 좋다고 하더니 지금 다 박살이 나 있어요. 반도체도 한참 좋다고 할 때 급등 나와 있던 기업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5G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좋다 하는 업종들은 전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도 지금 좋다 했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들은요. 약간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쉬어갈 때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좋다고 할 때가 있는 거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은 좋다고 했던 자리에서 과거에 왕년에 잘 나갔던 기업이 한 번 더 튀어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니까 이제 한번 잡아보는 거죠. 한물 가려고 하는 걸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해로 친다면은 오전에 해가 딱 뜹니다. 일출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정오가 되니까 해가 정수리 위에 있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이제 3시쯤 되려고 하니까는 해가 저기 노을 지려고 내려가는데 저기보다는 많이 떨어졌네. 오전 10시랑 지금 해 높이가 똑같은데 나 저거 사야지 하고 사시로 들어간 거라요. 노을 지려 가는 거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가격보다 전 중요한 게 상승이 끝났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가격 똑같아질 수는 있죠. 왜냐?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과거에 잘 보세요. 2008년, 9년, 10년도에도요. 이래요. 올라갔던 자리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고요. 올라갔던 자리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 돌아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거죠. 이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됐고 19,000원대부터 올라가서 22,000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야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거는 잘못 들어가셨다.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한다면 조금 이제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14,500원대나 14,8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라. 이거는 지는 해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상담하다 보면 다른 분들 상담할 때 내용 보시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주식은 보기 나름이구나, 상대적이구나, 내가 봤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갔다고 보구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2024년도 어떤 각도에서 제가 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러 창원과 천안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과 모레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